코로나19가 덮친 우리 경제 상황은 어떨까? 통계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영향을 진단해본다. 그리고 4월 경제 전망을 통해 경제 침체 우려 속 대응 전략을 고심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발굴하는 전략을 세워보자. 네, 코로나19가 사실 중국 본토에서는 작년부터 이어졌지만 사실 우리가 체감상 느낀 거는 설 연휴 끝나고 그러니까 2월부터 격화된 거였거든요. 이제 2월 달에 경제 지표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피해를 우리가 숫자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현대경제연구원 주원경제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월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는데 전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각각 3.5% 그리고 6.0% 감소했거든요. 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이제 트리플 침체라 그러거든요. 네. 소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설비 투자까지인데요. 일단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기업의 생산도 안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설비 투자라는 거는 현재 어떤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미래 시장에 대한 이제 기업의 투자인데 네. 사실은 그게 안 된다는 건 기업들도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침체돼 있다. 그래서 설비 투자가 침체 1월에 이어서 이제 2월에도 침체됐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요거는 이 지금의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시사점인데 두 번째는 이제 2월 산업 활동 동향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2월 달에 그 침체된 상황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건 아니고 네. 우리가 곰곰이 되짚어 보면 한 2월 10일 또 2월 중순서부터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네. 그것만 반영이 된 거라서 3월 달에는 이제 온전히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산업활동 지표는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나온 2월의 수치는 코로나19 피해가 한 절반 정도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부터는 그 지표가 더 악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2월 그럼 산업 중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업종은 어떤 것이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소비 관련된 서비스 업종이고요. 네. 그게 뭐 아시다시피 뭐 여행업 그리고 이제 항공업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좀 맞아요. 구조조정까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좀 좋아지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소비라고 하죠. 네. 홈쇼핑이나 네. 뭐 인터넷 판매 이런 쪽은 상당히 좋아졌는데 제조업 중에서 눈에 띄게 좀 나빠지는 업종이 의류 판매 쪽하고 의류 제조업 쪽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쪽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옷이나 자동차는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이나 홈쇼핑으로 사기는 어렵고요. 실제 가봐야 되는 그런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이 좀 많이 어려워졌는데 자동차 쪽은 이제 2월 자동차 산업의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26%, 그다음에 내수가 마이너스 19%, 수출이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상당히 거의 뭐 4분의 1 토막 정도 자동차 산업에 많이 침체가 됐고요. 옛날에는 자동차 산업이 좀 나쁘더라도 이제 메이저 업체, 현대기아차는 좋았고 나머지 마이너 서너 개 업체들이 나빴는데 네. 지금은 현대기아 또 같이 나빠집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2월 달에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산 부품 조달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국내 자동차 공장 중에는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서 공장이 스톱이 되는. 네. 그리고 뭐 가장 큰 이유로는 이제 소비자들이 실제로 이제 구매를 많이 꺼리게 되는 그런 영향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알고 있었던 여행 항공산업 외에도 이렇게 의복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자동차 판매량도 줄어들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4월 23일이면요 이번에 1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되거든요. 당연히 좋지는 않겠죠. 예. 얼마만큼 안 좋아질까요? 그 경제 성장률이 이제 GDP의 증가율인데요. 네네. 그게 전년 동월 대비가 있고 전기 대비가 있는데, 네. 전년 동기 대비와 전기 대비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주지표로 삼는 게 전기 대비입니다. 전기 대비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가 작년 4분기보다 GDP가 얼마나 줄었냐. 분명히 줄을 겁니다. 네. 예, 그건 확실하고요. 그렇다면 전기 대비는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이 나올 건 분명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분기는 지금 4월 이제 4월에 진입했기 때문에 네.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 지표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뭐 2분기가 그 기저 효과로 오히려 전기 대비 플러스 나올 수도 있는 그럴 거고 수 앞으로 있죠. 흘러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분기의 경우에는 역성장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이게 얼마만큼 지속되느냐, 그러니까 피해가 장기화되느냐가 좀 중요한 요건으로 처해질 것 같은데요. 또 문제는 IMF가 다음 달 중에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같이 좀 피해를 볼 확률이 클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제 IMF가 2019년에 2.9%에서 2020년 올해 이제 3.3%로 전망한 게 작년 10월, 올해 1월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4월 달에 아마 대폭적인 하향 조정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OECD가 올해 3월 달 초에 경제 성장률을 반으로 내렸어요. 네. 3%에서 1.5%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밑으로 내릴 것 같고요. 세계 경제 성장률을. 근데 마이너스까지 내릴 건가? 물론 이제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 보면 분기 기준으로는 마이너스까지도 갑니다. 통계가. 근데 실제로 연간으로 마이너스까지 내릴 건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다만 이제 IMF가 중요시하는 시장이 미국하고 유럽이라서 네. 지금 그쪽 상황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 지금의 어떤 침체된 분위기, 공포감이 만약에 IMF에서 전망하는 사람들의 그 과정에 반영이 된다면 뭐 마이너스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건 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요즘 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금융위기 수준만큼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19 전파력이 너무 강했고 심했고 또 장기화되면서 타격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증시도 정말 그 수준까지 떨어지게 됐거든요. 10년 전 수준으로요. 그때 10년 전의 금융위기와 지금의 상황을 좀 경제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더 심각해요? 아니면 그러진 않은데 좀 우리가 단기간에 타격이 커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과 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갈리는데 지금을. 네. 예, 근데 저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인 게 금융위기 때는 금융시장이 망가지고 뭐 금융회사들이 막 쓰러지고 미국 같은 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되고 했지만 사람들이 못 돌아다니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미국을 우리가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사람의 이동을 막고 있어요.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미국과 같은 시장은 이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네. 상당히 좀 큰 시장이고요. 어, 그 서비스업이라는 게 사실 인력을 많이 고용하는 산업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쩌면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상황이 안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금융위기 때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뭐 긍정론도 있겠지만 우리 연구시장님께서 다소 부정적으로 좀 입장을 내주셨고요. 그럼 이제 4월 7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1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될 텐데 우리가 이미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증시에서는 많이 디스카운트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더 안 좋으면 더 빠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삼성전자와 반도체 업황의 1분기 실적이요. 1분기 실적은 대체적으로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네. 영업이익 기준은 한 뭐 6조에서 7조? 7조는 안 될 것 같고 6조 밑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전년 동기 대비 한 마이너스 11%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그러니까 이익은 이제 감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1분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역시 이것도 긍정론과 부정론이 좀 갈립니다. 그러니까 긍정론 쪽에서는 2019년에 상당히 반도체 투자가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미뤄진 부분, 그게 이제 올해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이렇게 나쁘다면 반도체 경기만 나홀로 좋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다면 2분기, 3분기 실적도 사실은 장담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제 제가 주식 시장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매 패턴을 보면 계속 팝니다. 그게 뭐 다른 시장에서의 마진콜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판다는 그런 주장도 일리는 있어 보이지만 그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판다는 거는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6조에서 7조 사이, 하지만 5조 원대까지도 이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을 좀 낮게 보는 분들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연구시장님, 지금 긍정론과 부정론이 좀 서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좀 안 좋게 봤으면, 안 좋게 본다고 하면은 코로나19가
회복하는데 걸리는 이 소요 시기는 어느 정도 걸릴까요? 1년이 넘게 걸릴까요? 그거는 이제 경제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네. 예, 감염내과 전문가한테 물어보셔야 되는데 지금 추세만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네. 사실은 우리나라는 뭐 최근에 안정이 돼도 한 매일 100명 내외씩은 나오고 있는 수준이고 네. 요거를 이제 안정됐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요 수준을 네. 미국이나 유럽도 이제 우리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상반기 말 정도면은 네. 그래도 경제적으로. 예, 확진자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좀 적응이 되고 뭐 심리적으로 좀 정신을 차릴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럼 그때부터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년 넘을까요? 금융위기 때 네. 세계 경제 꼬꾸라진 게 한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의 시간을 가졌고요. 네. 회복되는 한 3분기에서 4분기 정도? 맞아요. 예,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때와 좀 비슷한 소요 시기가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주원 연구실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